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자격증 신뢰도를 높여서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격증이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격증 제도의 기반을 확립한 것입니다. 지난번 자격증 제도와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미에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연구한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방안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조리를 연구하는 한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격증의 종류가 매우 많고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조리 자격증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조리사 자격증 제도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그리고 명장 이 4단계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 명장은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그 분야에 대한 공헌도를 바탕으로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명예제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이 3단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는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보고, 그리고 제과제빵 분야를 두고 있는데, 현재 자격증 제도의 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82년 4월 29일에 대통령령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1급과 2급 조리 자격증 제도가 있었는데 1991년도 개정이 되면서 지금의 기능사 제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조금씩 변화되어서 기능장과 산업기사 제도를 넣어서 재정비를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근본적인 제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외식 산업 구조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1997년도 우리가 흔히 IMF라고 하는 금융위기 때 큰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세계 자유무역주의가 팽창하면서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식재료 시장이라든가 유통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급속한 인터넷 환경이 우리 전 세계를 글로벌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의 변화들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격증 제도의 근본적인 틀의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산업 추세를 자격증 제도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격증 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를 정리하기 전에 먼저 지금 자격증 제도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리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런데 이 타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먹는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또는 안전, 또 위생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기준 연령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 훈련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숙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실기시험에 나오는 메뉴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리 자격증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기능사에 지나치게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능사는 한식과 떡제조, 양식, 일식, 중식, 보고, 제과제빵 이런 분야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된 자격증 제도는 현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베지테리안이라든가 멕시칸, 인도, 베트남과 같은 다양한 음식 트렌드의 기술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이 자격증 제도가 정규 교육기관과 호환성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규 교육기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 사교육기관에서 단기적 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없을 때 서당을 통해서 그 기초교육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문고등학교와 대학 그리고 4년제 정규대학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조리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기관별로 적합한 자격 수준이 서로 호환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서 언급했던 자격 기술의 역류도 방지하고 사교육비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격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리사 자격증은 한번 발급을 받으면 종신유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격증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증을 받고 난 후에 그 분야에서 기능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기부여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한 다음에 조리사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방향을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격 및 면허의 기준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격 및 면허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리 자격과 관련된 객관적 기능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객관적 기능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가 현대사회에서 타인을 위해서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야 되는지는 정의를 내려줘야 됩니다. 이 정의가 내려지고 나면 이 정의에 따라서 기본 전문 자격을 위한 적정한 훈련 시간과 또 자격과 면허에 필요한 과목 그리고 최소 도달에 필요한 기능 수준 정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기본 전문 자격을 주어지게 되고 이 기본 전문 자격에 따라 가지고 면허를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본 전문 자격은 어떤 세부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전문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세부 전문 자격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세부 전문 자격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능사에서 가지고 있는 각 국가별 음식의 기술이라든가 또는 조직에서의 어떤 직급이라든가 이런 기술 수준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규 교육기관과의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 서로 간의 단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 및 면허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준선을 두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교육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거의 고등학교까지도 의무교육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등학교에서는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교육도 함께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전문 자격과 고등학교 수준을 맞춘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을 바로 이 자격 및 면허 기준선에다가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전문대학 또 기술교육 플러스 학문적 기틀을 만드는 대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논문이라든가 각종 실험을 하는 과학적 결과 분석을 하는 대학원 이런 식으로 각 자격증과 정규교육기관 간의 호환성을 키높이를 맞추면 됩니다. 자격증은 평생교육체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정규교육체계가 되는 것이죠.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교육체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규교육체계를 통해서 성장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은 평생교육체계에서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체계 큰 틀에 두 개의 교육체계가 서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현재에 맞는 자격증 제도가 완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방안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만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방향과 그 틀의 개념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요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기능사와 면허 발급 기준선까지는 전문 분야를 없애고 조리 자격증으로 통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 시작되는 자격증은 기본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절대 교육시간과 교육과목을 정하고 이것을 이수한 다음에 소정의 시험에 통과하면 조리사 자격과 또 면허를 교부해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격 및 면허 취득 개시 연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전문 분야 또는 조직에 있어서 직위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세분화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과 정규 교육기관 간의 호환성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격증의 난이도 단계는 정규 교육기관 교육과정과 호환관계를 두어서 불필요하게 중복교육 또는 역류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그림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관련 고등학교 교육과 일치시킨 후에 이후부터는 해당 전문대학 및 대학 전공과 호환 수준을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절대적 교육시간과 교과목을 비롯해서 필요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자격증 제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설명드렸던 자격증 취득 후에 기술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기부여 제도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산업계에 종사하거나 또 어느 정도의 기술이 발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격을 취득한 후에 일정 유효기간을 두어서 재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해결이 됩니다. 이때에 기술과 기능에 대한 발전의 정도와 산업계의 종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이와 관련된 정부나 또는 관련 기관의 정책을 입안할 때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자격증 신뢰도를 높여서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자격증이 통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격증 제도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리사 자격증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조리사 자격증 제도와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외식 사업의 성공 요인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조리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였습니다.